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98페이지 유통마케팅 제8강 판매 촉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판매 촉진으로 가시면 판매 촉진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박스만, 자, 밑에 프로모션 중 광고, PR 인접 판매를 제외한 모든 마케팅 활동이죠.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에 이 소비자를 설득하나 판매 촉진은 가격을 깎아준다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 쿠폰을 준다든지 별도의 부수적이죠.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하는 판매 촉진을 줄여 판촉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비자 대상 판매 촉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교재 보시면 296페이지죠. 자, 소비자 판매 대상 판매 촉진입니다. 대상 판매 촉진. 자, 그래서 가격이 아닌 판촉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가격 판매 촉진이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그래서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뭐 화장품 가방이라든지 또는 여행용 가방이나 머플러 등을 함께 지급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해보신 적 있죠. 견보품이 샘플입니다. 무료로 나누어줌으로써 신제품의 브랜드를 인지하도록 알리기 위한 거죠. 쿠폰을 올리고 자신의 정보를 적거나 직접 우리가 매장으로 가서 쿠폰을 제시하면 견보품을 또 얻을 수 있는 정보. 콘테스트입니다. 얘는 소비자가 상품을 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쟁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선문제나 고객카드를 작성하는 게 CRM이죠. 고객관리. 시연회 같은 거죠. 그래서 고객의 눈앞에서 실제로 상품을 보여주면서 실현을 통해서 상품의 사용법과 차별화된 우위성을 납득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문품이나 대중에서 직접 시험 구매시키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는 제품, 즉 또는 샘플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판매 촉진이죠. 가격 판매 촉진. 자, 그래서 이제 구매 동기 유발, 충동 구매 유도하기 위해서 디스카운트입니다. 가격을 할인해 주죠. 그래서 구매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상품 구매를 또 유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폰입니다. 그것을 소지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인쇄 매체에 대한 형태를 띠고 가격 할인을 보장하는 정석. 그래서 모바일 쿠폰 같은 단기적인 매출액이 증대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를 또 기대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리펀드 같은 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리펀드.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서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로서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브랜드를 전환을 유도하는, 타사를 자사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리베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리베이트는 구매했다는 증거를 제조업자에게 보내면 구매 가격의 일부를 사후에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방식의 리베이트다. 한국에서 매우 드물지만 미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어요. 자동차와 같이 고가 제품에 자주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티라는 자체도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마일리지인데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충성 고객. 그래서 기여도나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단골 고객 보상. 항공사가 많이 쓰고 있죠. 항공회사의 마일리지 제도처럼 이 자사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성격입니다. 마일리지가 시작하려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 DB,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죠. DB는 꼭 이제 CRM으로 고객 관계 관리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 주유소에서 일정량 이상의 주유를 하게 되면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대학가의 중심으로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레스토랑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컨티뉴어티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상 대상판 쪽은 이제 중간상이 이 도매나 소매잖아요. 제조업자가 중간상 각종 지원을 해주는 일정량 이상을 구매한 중간상에 할인해 주기도 하고 일정액을 지원을 해주면서 소매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을 하게 하죠. 제품을 소매상에 취급해 주는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이 통틀어서 중간상위 할인이라고 하고요. 자, 협동 광고입니다. 한 지역의 소매상이 제품의 광고를 지역 특성에 맞게 시행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협동 광고라고 하고, 판매 촉진의 효과. 그래서 밑에 그 판매 촉진에 의한 판매 증대죠. 상표 전환. 판촉으로 해서 브랜드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상품을 사게끔. 그래서 판매 촉진이 없었더라면 다른 상품을 구매했었죠. 소비자가 판매 촉진이 실행 중인 상표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표 전환은 상표들 간의 비대칭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즉 프리미엄 브랜드가 판매 촉진을 해서 중저가 브랜드의 매출을 잠식하는 것이 중저가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매출을 또 판매 촉진으로 잠식하는 것보다 훨씬 또 크겠죠. 재구매는 지속적인 재구매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학습 과정에서 이거 설명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판매 촉진 때문에 이 어때요? 성능에 만족하게 되면 해당 상품을 또 반복 구매하는 습관이 또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군 확장. 그래서 A를 구매하면 또 다른 거를 구매합니다. 만드는. 그래서 새로운 구매 상황의 창출과 특정 제품의 사용량 자체 증대를 통해서 특정 제품군의 일치 수를 자체를 증대시키는. 구매 가속화. 사재기죠. 미리 사두는 거죠. 그래서 판매 촉진으로 평소 구매량보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재고 쌓기입니다. 그래서 구매 시점이 앞당김으로써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셨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밑줄만 또는 고객 애호도라는데, 이 충성도는 덜 민감한 그 가격이 올라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이 열정적인 관심도를 말합니다. 이 고객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재구매율뿐만 아니라 가격에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산다는 얘기죠. 고객 충성이 높은 제품은 이제 시장에서 높은 상대적 가치를 이제 지니고 관심을 가진다. 1단계가 뭐 구매 용자, 구매 가능자, 제외 잠재자, 최초 구매 고객, 반복 구매 고객, 단골 고객, 지지 고객, 이런 것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생애 가치는 LTV는 제가 굉장히 강조한 거죠. 한 고객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이 기여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고객 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이익 기여도다. 자, 특징은 체크만. 우리가 이 고객 생애 가치는 관계 마케팅의 여러 가지 효익을 계량적으로 정리한 개념이죠. 그래서 한 시점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고객과 기업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전체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매출이 아니고 이익을 의미하며, 자, 고객이 이탈률이 낮을수록 고객 생애 가치는 증가되는 거죠. 고객 생애 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기업은 어떠한 그 고객이 기업에게 이롭고 유리한 고객인가를 파악합니다. 고객과 앞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파악하죠. 그래서 우량 고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 보상 프로그램을 또 차별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고객 수익 기여도 분석은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고객에 대한 수익 기여도 분석입니다. 고객에 대한 수익 기여도 분석.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제목만 R, F, 그 다음에 M이라는 거죠. 얘는 고객이 최근에 얼마나 자주, 얼마치의 금액, 세 가지죠. 구매했는가를 분석해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아서, 유용한 기법이죠. 고객의 개별적인 수익 기여도를 직접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우리가 고객 실적 평가법입니다. 고객 실적 평가법. 그래서 우리가 HPM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고객의 구매 실적을 분석해서 기업의 수익에 어느 정도나 기여해 왔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이 향후 예측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요. 그래서 RFM 분석과 HPM 기법의 평가는, 자, 일단
자, RFM 분석은 우량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이제 HPM은 고객 실적 평가 기법은 이익 기여도에 따라서 판정 기준이 또 분명한 단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 관계 마케팅입니다. 고객 관계 마케팅.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고객 관계 마케팅에서 배우셨죠. CRM입니다. CRM. 그래서 밑줄만 칠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03페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온 4개 그냥 밑줄만 치는 방식으로 옛날에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CRM에 대한 등장이 있죠. 그래서 최근 기업에는 이제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파악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활동의 고객관리를 CRM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디귿에 보시면 어떻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든지 기존 고객 유지, 고객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 니즈 및 개별 특성에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고객의 생애 가치 개념을 중요시하죠. 따라서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기법입니다. CRM은 단순한 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정보기술만이 아닌 전략의 관점에서 도입돼야 되죠. 그래서 구축 과정은 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목적으로 갑니다. 목적으로 가시면, 자, 우리가 이 CRM의 어떻습니까? 이 신규 고객 확보보다 기존 고객 유지 관리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 고객 유지에 한 4, 5배 더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CRM은 이제 다양해지는 고객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됨으로써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개별 고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그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성소도를 높여 고객 생애 가치를 또 극대화하는 거죠. 그럼 고객 관리의 관계 관리의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4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M의 단계입니다. 단계를 본다면, 자, 이거는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예전에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304페이지. 우리가 CRM의 단계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계입니다.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고. 자, 옛날 공부했기 때문에 밑줄만 쳐볼게요. 고객 생애 단계는 밑에 고객 유지 단계, 그리고 평생 고객화 단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건 교차 판매, 크로스 셀링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밑에 교차 판매 전략은 TV를 산다? 그럼 세탁기를 또 좋다고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교차 판매는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다른 제품의 또 구매를 유도하는 거고요. 자, 업셀링이라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격상 판매 또는 추가 판매라고 하는데요. 업그레이드된 단가가 높은 상품의 구매를 유도합니다. 매출액과 수익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구형 제품을 보상해서 신제품 홍보하기도 합니다. LCD TV를 LED TV로 바꾼다든가, 휴대폰을 2G에서 3G 이렇게 신제품과 고급화된 상품으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매출액을 증대시켜 주력 및 신제품의 홍보와 판매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CRM의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계 형성 및 신규 고객 확보로부터 시작해서 고객 충성도 제고 유지, 구매 활성화 및 고객 확장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전략의 기본 아이디어.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기존 고객에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25%에 불과하다. 그래서 20-80 법칙으로 해서 상위 20%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 차지하는 데 금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활성화 전략, 충성도 제고 전략 이런 거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M과 매스 마케팅에 대한 비교잖아요. 그래서 CRM은 1대1 쌍방향 일방적이죠.
그래서 이 CRM에 대한 마케팅 미술을 포함한 마케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점에서 매스 마케팅과 이제 동일하다. 매스 마케팅은 무차별로 하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그 다음에 CRM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객 개개인의 대상으로 하는 1:1 마케팅을 지향한다. 그래서 밑에 CRM에서는 이제 쌍방향적이면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 즉 고객과의 피드백 경로가 구축되어야 한다. CRM 개별 고객에 대한 섬세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또 있어야 되고요. 자, 매스 마케팅은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지향해서 하지만 CRM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한다는 거 꼭 중요합니다. 마케팅의 성과 지표에 있어서 매스 마케팅은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지만 CRM은 고객 점유율을 중시한다. 매스 마케팅은 신규 고객의 개발을 더 중시한다. 60에서 70. CRM은 기존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더 목표로 둔다.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60, 70년대는 이제 매스 마케팅인데 90년대 이후부터는 CRM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CRM의 직접적인 성과 척도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고객 관계 관리는 기업이 추구하는 마케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목표로 하죠. CRM의 근간은 이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할 수 있죠. CRM의 기본 전략은 그냥 밑줄만 밑에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기존 고객 유지 전략, 고객 활성화 전략, 애호도 제고 전략, 교차 판매 전략, 신규 고객 확보 전략. 성과 척도는 이 직접적인 성과 척도로는 이제 고객 획득 및 기존 고객 유지 비용, 고객 생애 가치의 증감, 교차 판매를 통한 고객 획득 비용을 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응대 기법은 판매 성공을 위해서 판매원의 경우 구매 계획 및 소비자 욕구 등에 관한 가능한 많은 지식 및 정보 등을 획득해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우위성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왔다 갔다 이제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요약은 뭐예요? 요약은 중요한 것들만 이제 요약을 해놓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람이 노력이나 설비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무형이나 획일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07, 즉 서비스는 어때요? 통신, 여행, 법률, 자문, 교육, 금융 서비스, 제품의 판매 등을 의미하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개인이나 조직의 마케팅 활동,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하죠. 서비스는 성과의 실현을 통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우리가 제공합니다. 성과 만족은 또 소비자가 서비스의 무형적 활동에 의해서 제공된 성과를 경험하면서 얻는 호의적 감정을 말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서비스의 특성은 뭐였어요? 만질 수 없죠. 무형성입니다.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죠.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른다든가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거. 이질성은 매체 서비스의 품질이 상이합니다. 매번 서비스가 다르다는 거죠. 제품은 동일한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넘겨보시면 이제 소멸성은 서비스는 저장할 수 없다. 운송이나 숙박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의 원천에 따른 서비스 분류가 중요했잖아요. 사람 중심의 서비스가 어떤 거였어요? 법률 자문. 서비스 용에는 이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나 교수의 강의, 경비원의 경비. 설비 중심에 대한 서비스 별표. 자, 운수업, 숙박업, 레저업이 되는데 치과 의사의 진료는 이건 설비 들어간다. 제품 관련, 제품 판매나 AS. 그 다음에 서비스 생산성에 대한 측정, 작업 측정법, 스톡 워치법, 워크 샘플링법, 그 다음에 예정 표준 시간법, 총합 비교법은 그냥 밑줄만, 통계적 기법이나 우리가 수학적 프로그래밍의 기법을 이용하죠. 비용과 산출을 측정해서 품질 플러스는 이제 서비스 품질을 고려해서 측정한다. 실제 오차 연구법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의 개념과 속성은 자, 품질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품질은 소비자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인식된 서비스의 품질입니다.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와의 차이죠. 갭이 작을수록 품질이 높겠죠. 한편 서비스 마케팅의 대표적인 학자들인 파라 슈라만 등은 서비스 품질을 고객이 받을 것이라고 해서 기대되는 정도와 실제로
실행된 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해 나타내는 사이로 알 수 있는 정도를 경유한다. 이 탐색 속성은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제품의 구매 전에도 알 수 있는 제품의 특성, 색상, 그 다음에 스타일, 디자인 등의 외적인 특성과 가격, 상표명의 가시적인 특성을 말하고, 경험 속성은 뭐예요? 구매 전에 쉽게 알 수 없고 소비하면서 또는 소비한 후에 알 수 있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자, 신용 속성은 건강기관이나 증권 투자 등의 서비스처럼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에 쉽게 평가하기 힘든 속성입니다. 자, 갭이라는 건 네 가지 갭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실제 이 갭이 없을 때, 변함이 없을 때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고객의 기대와 충족 능력 사이의 격차를 최대한 좁히는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관리자 고객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그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관리자의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도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 부적절한 업무 과정 차이죠. 서비스를 전달하는 직원이 정해진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 갭3, 직원의 훈련 부족 등이 행동 차이가 됐고, 기업의 광고 등을 통한 약속한 서비스의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차이죠. 과도한 기대 수준 형성, 촉진 사이.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인식한 서비스의 차이. 그래서 갭1과 4까지 한 가지라도 존재하면 발생하는 차이, 인식을 얘기합니다. 서비스 품질의 측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서브클입니다. 서브클. 그래서 얘는 서비스의 품질, 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죠. 파라슈라만은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제품 품질을 평가하는 것보다 어렵고, 이 서비스의 품질은, 이 지각은 실제 서비스 성과에 대하여 이 고객이 찾는 기대와 비교한 후 결정되며 품질의 평가 서비스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 전자 과정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차원이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별표토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 공감성, 대응성.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시라고 그랬죠.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밑줄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경과 의미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 프로세스의 매트리스 모형이죠. 그래서 매트리스에 대한 모형은 이것도 예전에 이제 개발 배경이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리스에 대한 기준, 요거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휴멘에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와 노동 집중도에 의해서 서비스를 4가지 형태로 나눴다. 그래서 여기서 노동의 집중도는 시설이나 가치에 대한 노동 비율의 정도를 의미하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는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고객이 참여하는 정도다. 노동 집약도가 높고 낮느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발화가 낮느냐 높느냐. 그럼 둘 다, 노동 집약 집중도 높고 대중 서비스는 이제 어때요? 낮으면은 고객의 상호작용 개발화 정도 낮으면 학교, 대중 서비스, 은행, 소매. 서비스 팩토리는 이제 제조와 유사하죠. 그래서 노동 집중도도 낮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도 낮다. 호텔이나 항공사, 음성업, 리조트, 레저 같은 거죠. 물류. 그 다음에 노동 집중도 높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 높다. 전문 서비스, 변호사, 법률 서비스, 의사, 세무사. 서비스 숍은 뭐예요? 노동 집중도는 낮지만 고객과에 대한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는 높다. 그래서 병원, 휴대폰이나 삼성 같은 고객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중요하니까 그건 좀 체크해 보시고요. 용어 정리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의미와 유형은, 서비스 팩토리는 좀 알아두셔야죠. 즉 서비스 공장은 고객과의 상호작용 정도의 노동 집약도가 낮은 서비스 업체죠. 서비스 팩토리는 제조와 유사하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설비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 팩토리는 제조업체와 가장 유사한 서비스 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체와 가장 유사한 서비스 업체는 뭐니? 서비스 팩토리를 찍으셔야죠. 그래서 밑에
그 목적은 대량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항공사, 대부분의 수송회사, 호텔, 그리고 리조트 등을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숍이에요. 그래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정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이 서비스 팩토리는 서비스 숍이 된다. 서비스 숍이 오는 고객은 욕구에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지만 수요가 많다. 병원이나 정비소. 자, 대중 서비스는 뭡니까? 노동제약점이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정도가 그 낮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매상과 도매상, 우리가 아까 은행, 학교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전문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회계사 등이 속한다.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크지 않지만 전문성 때문에 비용은 대체적으로 높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도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줄만 쳐볼게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진열의 의. 이 디스플레이 진열은 밑줄만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고 이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해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대를 설치하고 제품을 배치하고 상품을 배열하는 것이다. 머천다이징 프레젠테이션을 기본으로 우리가 이 비주얼이죠. VP. 그래서 VP는 그 연출과 테마의 종합 표현으로 점포와 상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PP는 판매 유도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판매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IP도 판매 기능이죠. 는 개개의 상품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보기 쉽고 쇼핑하기 쉽게 진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VP는 보여주기, PP는 판매 유도, IP는 판매 기능. 별표 쳐놓으시세요. 이 정도는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진열의 중요성은 뭐 이 백화점 전문점이 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셀프 서비스 방식을 빌어서 고객이 직접 상품을 찾고 직접 픽업하고 카트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밑에 이 진열 기술이죠. 그래서 밑에 이 대면 판매 방식은 자, 판매원이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여 권장 판매를 하지만, 셀프 서비스 판매는 제품 스스로 진열된 상품에서 소비자가 어필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진열된 상품을 어필을 우리가 구매 유도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진열의 뭐 요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진열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는데요. 진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래서 이 무엇을 품목을 진열의 양 얼마나, 진열의 위치 어디에 형태 어떤 형태로, 페이스가 얼굴이죠. 어느 면을 보이게 하느냐. 물건의 면을 얘기를 하죠. 우선 어떤 품목을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진열할 것인가 결정해서 그 다음 진열 위치와 형태, 진열 페이스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페이싱은 메인 페이스라는 상품이며 상표가 붙어 있는 쪽을 얼굴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한 상품의 얼굴을 소비자한테 정면으로 향하도록 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싱은 특정의 상품을 가로로 몇 개 진열하는가를 의미하면서 그 진열량을 모두 페이스 수 혹은 페이싱이라고 한다. 이는 깊이의 진열이 아닌 넓이의 진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장 전체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페이스 효과, 그 페이스에 대한 증가 및 판매량에 미친 효과를 우리가 따져 팔리는 만큼의 페이스 수를 진열해 놓고 잘 팔리는 고회전 상품의 페이스를 확대 진열하는 것입니다. 자, 우유가 뭐 어떻습니까? 계속 잘 팔린다? 아니면 잘 팔리게 되면 이제 더 길게, 잘 팔리면 이제 길게 이렇게 쭉 나열시키는 거죠. 자, 그룹핑과 조닝은 참고만. 그룹핑이라는 건 뭐예요? 각 상품의 묶음이죠. 그래서 공통적 품목을 묶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품목끼리 모아서 관련 상품끼리 묶는 겁니다. 조닝은요, 각 묶음의 배치를 말합니다. 그룹 단위 배출, 구성비, 그룹 긴 연간 용도별 생각해서 각 부분에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정하고 각 부분에 어떻게 스페이스를 할당할지를 정하는 거죠. 입구냐 구성이냐. 가끔 팔리는 것은 구석이고 잘 팔리는 건 뭐 첨가나 채소, 과일 같은 거는 늘 이 상시 이게 사야 되니까, 많이 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보고요. 진열의 원칙은 조금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진열에 대한 거나 좀 남아있는 게 조금 내용이 많죠. 그래서, 진열의 원칙, 그 다음에 뭐, 나와있는 뭐, 내용들, 상품 포장까지, 다음에 하시는 거는 9강에서는 마케팅을 좀 끝내고요. 유통정보로 좀 빨리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9강으로 가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